네,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나라당이 내일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헌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이번 의원총회,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이계 일각에서도 개헌 의총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용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자, 개헌 의원총회가 이제 내일 오전에 열리게 되는데, 예. 자, 내일 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각에서 하여튼 뭐, 자라보고 논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네. 지난번에 세종시 때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 정말 격렬하게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정치인들이, 그리고 교수 언론인동 상당수 전문가들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현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공지의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제 왜 늘 임기 초에 하지 왜 임기 중후반에 하려느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사실 이런 시비 때문에 벌써 1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논의라도 좀 시작해놓고 뭔가 이 개헌의 방향 이런 것들이라도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놓고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는 하자라든지 이런 어떤 뭐 논의의 틀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차원에서 개헌 의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가 지금 자꾸 떠오르는 시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개헌은 일정상 무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네. 이 사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헌을 해서 다음 그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민감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놔두고 유보해두고 꼭 필요한 조항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번 다음 임기에 그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다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뭐 유보적인 이제 조항들을 만들고 네. 다음에 그 연후에 이런 뭐 논의의 틀은 해야지. 이게 지금 다음 지금 정권으로 넘어가더라도 또 이런 지금 시비에 걸려가지고 네. 뭐 꼼짝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이제 논의의 틀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당내 소장파인 민본 21에서 예. 의원총회 자체를 연기할 것을 당집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에 예. 합의점 찾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개헌을 둘러싼 뭐 상이한 시각차가 여야간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 내에 엄존한다는 거 100번 인정합니다. 네. 아마 민본 21도 이런 아픈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이런 개헌 논의를 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논의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유보하더라도 논의의 틀은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봐서는 내년이 아무래도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는 뭔가 좀 하여튼 논의의 틀이라든지 어떤 스케줄표 같은 거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임기 후반기로 와서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 대통령 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정말 이번에 늦추면은 또다시 이제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가고 진짜 언제 다시 될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10년을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꼭 필요한 정치개혁 논의라든지 일본에도 필요한 개헌 논의들을 늦춰오면서 벌어졌다고 이제 지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개헌 논의들은 어느 정도 해놓고서 뭐 정치적인 뭐 대립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정치권에서 또 이 복지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 이제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고 논쟁을 이끌고 있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또 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이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울 양천구 을 지역은요,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매우 어려운 동네입니다. 네.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세계에 그늘이 없겠어요? 그 그늘이 가장 길고 넓게 드리워진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100번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재정, 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난번 그 손학규 민주당 대표 라디오 연설을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네. 텍스트로도 한번 정독했고요. 딱 우리 동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나눠줄 수 있고,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은 된다. 이게 이제 주된 논지였던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 주장대로 쓸데없는 사업 안 하고 부자들, 대기업들한테 세금 더 거두면 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1, 2년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은 국부의 총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네. 이거는 사실 더 이상 논쟁거리도 되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실패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난해서 밥 먹지 못하는 애들, 맞벌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이 보육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하위 중산층,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도저히 의료비하고 생활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들. 이들한테 사실 이들부터 먼저 그 제대로 된 복지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복지의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지.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그리고 참 그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부가 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제 더 밖에 나가서 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네.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부터 할 것인지 이 돈 문제를 얘기 않고서 되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자. 그래서 예. 찬반 주민투표까지 제안을 한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도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그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실 그 주민투표가 맞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금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희 이제 지역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 중에서 대부분 이제 서울시가 하는 일이죠. 네. 근데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대립이 되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이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이 문제 때문에 대립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무상복지 문제 때문에. 네. 무상급식이요. 그럼 이 문제를 차제 해결하고 가는 건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최악의 경우 그 주민투표로 가는 게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네. 그 전 단계에서 이걸 고리로 해서 서로 간에 협상해서 문제를 풀면 좋고요. 네.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 과연 정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네. 냉정하게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예. 더 걷어야 된다. 예. 그것도 이제 사실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세 부담률이 OECD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세를 하면은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죠. 그래도 복지를 늘릴 수 있겠죠. 네. 문제는 그것이 1, 2년은 아주 괜찮고 좋게 보이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금이 덜 거칠 수밖에 없는 즉 국부의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면은 일할 수 있는 어떤 의욕들이 줄고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FTA라든지 뭐 정말 혁신 기술을 뭐 늘려서 세계에서 더 세계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금방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더 거두는 거는 그러니까 2, 3년 내에 결국은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입이. 네. 그런 것이 뭐 역사적 진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무작정 증세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만 있으면 아니 뭐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의료 복지라도 못 하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먼저 정확하게 할지 그런 연후에 늘려나가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죠. 네. 예. 자, 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하고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아직 채택도 안 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권의 인사 검증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여당이 좀 그 청와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정말 이 문제만 나오면 저도 뭐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합니다. 지난번 뭐 우리 진행자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김태호 총리 내정자 사태 때 민주당이 4+1 원칙, 즉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거기다 이제 논문 표절까지 더해서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무조건 안 된다, 고위공직자가.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참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참 찾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지만 이런 민주당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청와대 인사팀에서 지난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 검증을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네. 물론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집권여당으로 보다 신중하게 청와대하고 내부 조율을 좀 거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지 사실 뭐 한나라당도 박수 받을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가슴이 아프고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이 수도권의 바닥 민심이 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있는데 의원께서도 뭐 수도권이 지역구시니까 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하지만 또 여론조사라는 게 신뢰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의 바닥 민심은? 그리고 뭐 진행자 이제 질문의 의도는 저희 한나라당 기주일에 이제 거품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밖에 나오는 뭐 소위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민주당보다 훨씬 높게 나오니까요. 네. 저도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현장에 가보면은 말도 못할 정도로 욕을 얻어먹고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네. 요새 사실 가뜩이나 이제 구지역이나 해서 분위기가 촥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사실 우리 동네처럼 이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는 동네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네.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어디 뭐 추워서 사람을 구경할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니들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분들 화 삭혀드리고 악착같이 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위로해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뭐. 네네. 지금 한나라 당내에서 이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장포 의원들은 상당히 협조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100번이고 찬성합니다. 네. 특히 뭐 일부 특정 세력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절대 반대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뭐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공천 이퀄 당선인 곳이 뭐 어딘지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지역구에서 이제 운 좋게 공천을 받은 연후에 재선 3선을 하면 당연히 현역 인지도도 높고 주민 친화력도 세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주민 여론조사를 하든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천신만고 때 당선된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걸 하면은 불리하죠. 쉽지가 네. 않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죄송합니다만 정치권에서 쓰는 속어로 꽃밭과 자갈밭 지역을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근본적으로 이제 불공정한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 개혁 공천, 상향식 공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역대 정당 후보자 득표율을 면밀하게 이제 감안하고요. 네. 국회의원 당선 선수 등을 감안해서 정말 그 지역이 그 후보자의 경쟁 능력으로 정말 이게 이 사람이 경쟁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역적으로 좋아가지고 이 경쟁력을 갖는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의원께서는 이제 친이계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예. 청와대의 그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제 정치 경험은 일천합니다만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통령 망하고 집권여당 잘 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다른 걸 떠나서 대통령이 잘 돼야지 또 나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제 능력으로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말고 어떤 이런 정책들을 비판할 능력은 안 되는데요. 네. 제가 주로 비판했던 것은 네. 그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인사 문제, 네. 불법 사찰 문제, 뭐 책상머리 정책 알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네네. 하여튼 뭐 제가 작지만 네. 그 이명박 네, 실패를 알겠습니다. 작게 보아서 하여튼 예, 예. 나라의 실패니까 네, 감사합니다.